6.25 전쟁 직전 우리나라 해군에게는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이 일본이 버리고 간 배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 해군들의 꿈은 대포 달린 전투함 단 한 척만이라도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접 돈을 모아 전투함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전투함 구매 운동이 벌어졌고 전투함 도입을 위한 월급을 기부했는데요. 심지어 해군 장병들은 성금을 더 내기 위해 고철을 수집해 고물상에 팔기도 했습니다. 해군들의 부인들 또한 이 일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삭바느질을 해 수혜품이나 옷가지를 모아 바자회를 열고 빨래 해주기, 양복 고쳐주기 등으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금한 돈과 나라에서 지원받은 돈, 총 6만 달러를 가지고 15명의 한국 해군들이 드디어 전투함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한 것이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중고 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몹시 낡아서 녹이 많이 쓸어 있었는데요. 한국 해군들이 배에서 숙식을 해가며 꼬박 2개월 동안 청소와 정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맡기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직접 다 했던 거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 배를 백두산함으로 명명하고 1950년 4월 10일 마침내 진해 군항에 입항했는데요. 전국의 주요 항구 순회를 쭉 마친 뒤 다시 진해에 도착한 것이 1950년 6월 24일. 전날. 진해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부산으로 침투한 북한군과 우리 군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최초로 승리한 해상 전투로 기록된 대한해협해전입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 이긴 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때 북한군 전투함에는 약 6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백두산함에 탄 우리 해군은 고작 42명이었습니다. 심지어 백두산함의 포탄은 단 100발밖에 없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포탄을 100발밖에 사지 못했던 거죠. 포탄이 100개밖에 없었다는 100발밖에 거는 없었는데. 600명 이게 전쟁 실전에서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투함을 인수를 해서 백두산호라고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배가 원래 그 미군 소속일 때도 그때도 이 배의 이름이 화이트 헤드였어요. 백두네요. 원래 이름이 백두죠. 네. 근데 이때 이제 화이트 헤드로 이름을 지은 거는 그 전사했던 앤슨 화이트 헤드 소위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건데 또 우리나라에 오면서는 백두산함. 네.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져. 공교롭게도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 이렇게 스펙타클한 백두산함 스토리.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군의 전투기 도입 스토리 또한 대단합니다. 당시 공군 또한 전투기 한 대 없었던 건 마찬가지였고요. 때문에 6.25 전쟁 발발 하루 뒤인 6월 26일 미군이 F-51 무스탕 전투기를 지원했고 일본에 있는 이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10명의 공군 조종사들이 긴급 소집돼 일본의 미군 기지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10명의 공군 조종사들이 일본에서 받은 비행 훈련 시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인당 고작 30분이었다고 합니다. 30시간이 아니라 30분이요. 기상 악화와 급박한 전쟁 상황이 겹쳐 더 이상의 연습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짧은 비행 훈련만 하고 이들이 직접 전투기를 조종해 한국으로 가져왔고요. 심지어 인수 후 하루 만인 7월 3일 바로 적진을 향해 출격했다는 겁니다. 인수부터 출격까지 총 약 일주일밖에 안 걸렸으니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 최초의 전투기 무스탕을 인수했던 강철 멘탈 10명의 조종사 중 한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지난 5월 작고하신 김신 전 공구 참모총장님으로 이분은 유엔군이 500회 넘게 출격했지만 실패했던 작전인 평양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지휘해 성공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겨워집니다. 예. 이름 없는 여성 영웅. 2016년 미국의 유명 주간지가 선정한 한 인물. 그리고 2018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 그녀의 헌신이 나라를 드높였다 라고 찬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업적의 주인공은 수잔 안 커디, 안수산 여사입니다. 누구시지? 들어봤는데 안수산 여사? 1940년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그녀는요, 1941년 일제의 미국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이 돼서 나도 아버지처럼 일본과 직접 싸워야겠어. 일본이 지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돌연 자원 입대를 결심했는데요. 안창호 선생. 아, 우리가 아는 도산?
네, 맞아요. 이게 갑자기 확 떠올랐어. 오. 안창호 선생님. 네, 맞아요. 알고 있는 안시성의 독립운동가가 안창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도 있어요. 아, 그래요? 헷갈릴 뻔했어요. 그래요? 안창호 선생이에요. 아 가족 사진 저희 나오네요. 왼쪽에 저기, 있는 분이구나. 네. 오. 그 애국심 유전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전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아버님께서 헌신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자란 어떤 보고 자란 거죠. 뭐 뵌 네. 거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내 딸아, 한국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든 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야. 그래서 아버지처럼 일본의 만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 해군에 지원한 겁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1943년 안수산 여사는 해군 전투기 조종사 교관으로 복무했을 뿐만 아니라 미 해군 최초로 여성 포격술 장교로도 활약했는데요. 자세 봐, 와 일본 자세. 하지만 안수산 여사가 암호해독을 주 업무로 하는 해군 정보국에 배속됐을 때는요. 당시 부대장이 아, 동양 여자가 뭐 할 줄 알겠어? 이렇게 편견을 갖고 암호해독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그녀는 절대 주눅들지 않고 암호해독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요. 그 결과 1959년 퇴직할 때까지 미군 최초의 동양인 암호 분석 전문가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야, 멋지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아버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 흥사다 등 한인 교민사회의 권익 신장에도 힘썼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LA 카운티 정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기일인 3월 10일을 안수산의 날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야, 미 정부도 이런 업적을 인정한 거예요. 아버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심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안수산 여사. 당신의 용기와 결단 꼭 기억하겠습니다.